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선희 형님의 과한 시댁 모시기에 이해가 안 되고 진저리가 난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 집에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머님과 형님은 저희보다 4년 먼저 결혼을 했고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종종 초대를 해 주셔서 아주버님 댁에 가곤 했었어요. 갈 때면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항상 아이들 장난감 등을 사 가지고 가고는 했습니다. 형님은 작고 깡마른 몸에 성격도 보통이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늘 친절하셨어요. 형님은 제게 집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한 번씩 이야기해 주고는 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 아버님이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 그 외 집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 집안 행사 등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요.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형님은 어머님과 저희를 맞아주기 위해 정성 들여 음식을 엄청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정성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들께서는 너무나 인자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에게 부담도 주지 않으시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끊임없이 바삐 움직이십니다. 어머님도 이제 그만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는데 형님은 밥을 먹자마자 설거지를 하고 과일을 내오시더니 과일을 다 먹고 나자 간단한 스낵류와 음료를 챙겨 오시며 끊임없이 음식을 내오고 설거지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같이 설거지를 정리하려고 해도 괜찮다며 오늘의 주인공이니 가서 앉아 있으라는데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형님 때문에 시댁의 눈치가 보이고 괜히 불편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댁에서의 첫날을 보내었고 그날 밤 형님네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는 시댁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주방 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직 새벽 6시도 안 된 이른 시간인데 이리 일찍 일어나셨나 싶어서 부랴부랴 정신을 차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방에는 형님이 계시네요. 분명 어젯밤에 집에 가셨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라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시냐고 하니 동서가 자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온 거야. 시댁에서 자면서 아침 할 생각 안 했어? 당연히 아침은 며느리가 준비해야지. 어머님 아버님은 7시 정각에 아침 드셔.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7시엔 다 차려지겠지? 아버님은 두부 들어간 청경채 된장국 좋아하셔. 그리고 고기 반찬류는 간단하게라도 하나는 꼭 있어야 하고. 아버님은 겉절이, 어머님은 익은 김치 좋아하셔. 뭐 다 지금 기억할 순 없겠지만 틈틈이 알려줄게. 라고 하시며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음식 솜씨도 좋으셔서 뚝딱뚝딱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형님을 도와 주방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내 어머니께서 나오시더니 뭐 하고 있냐고 하십니다. 형님이 아침을 준비하던 중이라고 하니 아휴 얘가 또 이러네.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준비를 할 거면 같이 하든지 하면 되지. 왜 먼저 이렇게 다 하고 그러니? 어머님, 며느리를 둘이나 모셨으면 대접 받으셔도 돼요. 어머니께서 준비하실 것 같아서 일찍 와서 이미 거의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 차 한 잔 따뜻하게 마시고 계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앞으로는 제발 이렇게 먼저 하지 말라고 남들을 보면 며느리 부려먹는 줄 알 것 같다며 다음부터는 진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차를 드셨고 그 사이 형님은 제게 어머님이 저렇게 말해도 해야 한다고 하자 말란다고 안 하면 결국엔 눈밖에 나니 조심하라고 합니다. 형님은 아침을 다 먹고 저희가 집에 갈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시댁 일을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명절 때였습니다. 저희 시댁은 설날은 따로 지내지 않고 양력 1월 1일 새해를 보냅니다. 새해 아침에 시댁에 가면 어머니께서 떡국을 끓여 놓으십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혼자 하시는 이유는 자식들 먹이려고 새해 첫날 음식을 직접 준비하시는 게 너무 행복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만큼은 형님도 음식 준비를 위해 이른 아침에 시댁에 오는 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하셨기에 형님도 저희와 같이 7시까지 가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많지는 않았지만 새해의 용돈 봉투를 전해드렸어요. 그렇게 같이 아침을 먹고 세배도 하고 용돈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댁, 그리고 우리 부부로 나뉘어 윷놀이도 함께 하며 재미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점심이 되기 전에 본인들도 쉬어야겠다며 가서 쉬라며 윷놀이 후 저희를 보내셨고, 저희가 일어나 가려고 하자 형님은 점심 차려드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점심 생각도 없다고 그만 가라고 하시네요. 일어나는 저희의 반에 꾸물거리는 형님을 어머님은 등을 떠밀다시피 보내었고, 같이 나오면 형님은 제가 눈치도 없이 가란다고 벌떡 일어나 나가냐고 합니다. 그래서 난 원래 말 빙빙 돌려서 하는 것도 싫어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 다 진심이라고 생각해 고집 듣는 편이라고. 어머님은 연애 때부터 한 번도 말을 돌려 하신 적 없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절 힐끗 보더니 혀를 차고는 잘 가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뭐가 잘못된 줄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형님은 처음 결혼해서부터 아무리 어머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 마음 편하려고 저런다고 합니다. 대체 왜 시댁에 저렇게까지 낮은 자세로 종살이 하듯한 행동들을 스스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님이 그러시건 말건 저는 저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가 지나고 얼마 뒤 설날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시댁은 설날은 지내지 않기에 어머니께선 일찌감치 설날에 오지 말라고 친정에서 보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설날을 일주일쯤 남긴 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안부를 서로 물으며 통화를 하는데 형님은 제게 이번 설에 시부모님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머니께서 원래 설은 안 지낸다고 친정에서 보내려고 하셔서 이미 그러기로 모두 얘기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하는 말이 오지 말랜다고 안 가면 시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냐며 명절은 안 지내도 연휴이니 그 김에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진 저희 남편이 결혼 전이라 가족여행을 가도 혼자의 모습이 좀 그럴 것 같아 생각만 하고 추진하지 못했었지만 이젠 모두 가정을 이루었으니 가족여행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평 쪽으로 펜션을 예약해 두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가시겠다고 하셨냐고 물으니 서프라이즈로 이야기 드리려고 아직 말은 안 했다는데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합니다. 제가 형님만큼 시부모님을 잘 알진 못하겠지만 제가 느낀 시부모님은 솔직하게 감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기에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진심이신 것 같은데 형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니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안 가는 며느리가 되는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시부모님은 설날에는 편히 푹 쉬기 위해서 두 분이서 별장에 내려가 있으신다며 여행은 가자고 해도 안 가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계획대로 친정으로 갈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네요. 아주버님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면서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이야기했는지 다음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제게 안 가겠다고 했냐며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명절만큼은 친정에 가야겠으니 나쁜 며느리가 돼도 내가 되는 만큼 난 신경 쓰지 말고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저에게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작은 며느리 들어와서 좋아하시는 저희 시부모님이 안타깝다고 하며 혀를 차더니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명절엔 어떻게 지냈냐고요? 전 당연히 친정에 갔고 친정 식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형님은 여행을 가셨다더라고요. 물론 형님 가족만요. 시부모님께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애초에 가실 생각이 없던 시부모님은 왜 상의도 없이 예약을 해둔 거냐며 두 분은 늘 그래왔듯 별장에 갈 거니 형님 가족만이라도 다녀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형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는데 가족이 되어 지낼수록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거리를 두었어요. 애써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분란이 생길 것만 같았거든요.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점점 들다 보니 여기저기 아프셨고 그간은 간단히 진료만 하고도 괜찮아지셨던 어머니께선 그땐 시술을 받고 며칠 만에 퇴원을 하게 되셨을 때였어요. 어머님은 대단한 병도 아니고 혼자 얼마든지 거동이 가능하니 걱정은 말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되어 들여다보지도 않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짧은 입원이었지만 저희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퇴근을 하면 어머니께 들렸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등원시켜 놓고 어머님 병원에 와서는 저녁 드시는 것까지 도와드리고 가곤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저는 형님처럼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복강경으로 간단한 시술을 한 것이고 조금 살펴볼 게 있어서 며칠 더 입원해 있는 건데 혼자 화장실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밥을 못 떠먹는 것도 아닌데 종일 옆에서 중병 환자처럼 떠받들려고 해서 다른 환자들 보기 민망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형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는 거 너무 고맙다고 어찌 그 마음이 안 예쁘다고 할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하지만 뭐든 적당히면 좋은데 형님은 늘 그 적당히가 안 돼요. 결국에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참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 어머니께서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제게 그날 월차를 내고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자신은 할 일이 있어서 퇴원하는데 못 가본다면서요. 마침 남아있는 월차도 있고 어머님 병원에 계시는 동안 형님이 수고하셨으니 퇴원하실 때는 제가 가보자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은 멀쩡한데 뭐하러 왔냐고 하시네요. 그래서 형님이 오늘 바쁘시다고 해서 왔다고 형님처럼 생각이 앞서지 못해 죄송하다고 다음엔 스스로 먼저 생각해 어머님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며느리가 챙겨준다고 하면 좋다고 대신 적당한 선까지만 해주면 더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퇴원한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고 집에 들어서서 저와 어머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해신탕에 뭐해 어머님 몸보신 하셔야 한다고 음식을 잔뜩 해 놓았더라고요. 어머님은 뭘 이렇게까지 했냐며 형님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들이 너무 과한 거예요. 한 끼 딱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곰탕 한 드럼에 해신탕에 전복 갈비찜에 한눈에 봐도 다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병원 밥을 먹느라 입이 까끄러워진 어머님이 저걸 다 드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형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 저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늘 언제나 시부모님을 극진히 생각하며 저렇게도 준비하고 차리고 대고 해드리니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전 불편해 하실까봐 정말 안 하게 되던데 형님은 참 꿋꿋하십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가에 임신 소식을 알렸고 시부모님은 축하한다며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미리 이야기하면 또 형님이 와 음식 준비를 한다고 할까봐 어머님이 음식 준비를 다 해두시고 당일 오전에 형님네를 부르셨습니다. 못 와도 어쩔 수 없다고요. 마침 일정이 없던 형님네도 곧 오셨고 어머님께선 저희의 임신 소식을 알리며 우리 집안에도 셋째 손주가 생기게 되었다며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의 그 모습에 형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러는지 모두 다 놀라서 의아하게 형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물며 아주버님까지도 당황하셔서는 대체 왜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눈물만 흘리던 형님이 급기야 어린 아이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당황해서 형님에게 왜 그러냐고 대체 왜 우는 거냐고 했고 그렇게 한참을 울던 형님은 내가 첫째 가졌을 때 다들 이렇게 축하 안 해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또 엉엉 웁니다. 저희 시부모님 인성에 그럴 분들이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주버님과 형님은 혼자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결혼도 전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것이고 아직은 아들을 결혼시킬 생각이 없던 시부모님께서는 임신 소식에 바로 반겨주시지 못하고 걱정부터 앞서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의 시부모님의 첫 모습이 형님에게 깊이 남아 있었었나 봐요. 형님이 그렇게 울자 어머니께서 그래, 처음엔 우리도 당황해서 바로 축하는 해주지 못했지만 이내 너희들 결혼시키기로 하면서는 일사천리를 진행하고 우리 아이 품어주는 너에게 고마운 마음도 갖고 우리 손주들 너무 사랑하고 있어. 그때 그 일이 너에게 상처가 되어 아직도 남아 있었는 줄은 몰랐어. 라고 하십니다. 같은 여자로서 시부모님의 반응에 형님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무튼 그러자 형님은 더 서럽게 울면서 그간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시댁에서도 더 잘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들으면서 의아하긴 했어요. 어머님은 절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무시하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짜증 한 번, 화 한 번 안 내셨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며느리들 일 시키고 싶지 않아 늘 괜찮다고 해도
형님이 와서 자꾸 하는 바람에 자신이야말로 마음이 불편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형님이 하는 말이 처음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동서를 보니 자기처럼 하지 않아도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것 보고 더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자신은 두 며느리를 똑같이 대할 뿐이라고, 누가 이 일을 해서 더 대우해주고 누가 저 일을 해서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발 어머님 자신이 하는 말 좀 곧이곧대로 들어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형님이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가 해드리는 음식 먹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죠? 제가 어머님 집에서 자는 거 싫어서 가라는 거죠? 저랑 같이 가는 거 싫어서 지난 명절에 가족 여행도 안 가신 거죠? 그리고 저보다 동서가 더 좋은 거죠? 왜요? 제가 항상 어머님을 위해 더 노력하는데 왜 똑같이 대해요? 그거 무지 기분 나빠요. 절 더 대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옆에서 형님이 진정되길 기다리던 아주버님이 더 이상 못 보고는 형님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형님은 나한테 왜 소리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애기 가져서 와이프 된 게 싫으냐? 라고 하는데 진심으로 형님이 미쳤나 싶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벙쪄서 이 상황을 어째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에게 사과를 하고는 형님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뭐에 한 방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형님이 저렇게 자격지심에 쩔어 있는 줄 몰랐다며 한숨을 쉬시네요. 그리곤 좀 눕고 싶으시다며 저희도 가보라고 합니다. 아마 형님이 임신을 먼저 하면서 결혼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시부모님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며 살아와서 그러지 싶었습니다. 다음날 형님은 다시 시댁으로 가 시부모님에게 사과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형님네는 아주버님의 강력한 추진에 시댁에서 1시간 반 거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전에는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형님이 시댁에 더 자주 가 시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 거리를 두면 온전히 아주버님과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시댁에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나아지지 않을까 한다면서요. 저도 형님이 이사를 가고 나니 자신이 시부모님에게 하던 행동들을 제게 강요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지난 명절 오랜만에 만난 형님은 이전보다는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어 보였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형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와는 시작점이 달랐기에 가질 수 있는 부담으로 생긴 행동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형님이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